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열심히 제 삶을 살고 있는 화려한 돌싱입니다. 제가 이혼을 하기 전에는 주변에서 이혼을 접하게 되면 저는 안타까움, 안쓰러움을 표현하곤 했는데요. 그랬던 제가 요즘 지인들에게 이혼을 접하게 되면 잘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 지금 제 생활에 만족하고 지내며 요즘 같은 세상에 이혼 같은 건 흠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이런 생각까지 하는 저이지만 저 역시 이혼을 할 당시에는 온갖 잡념들에 휩싸여 이혼을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일들을 겪었고 어떻게 해서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지 제 사연 들어보실래요? 저와 남편은 연애를 길게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된 부부였습니다. 연애를 하기 전에는 친구로 지냈기에 가끔 남편의 집으로 가곤 했고 연인이 되면서도 시댁에 자주 왕래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남편 역시 친정에 자주 놀러 오기도 했고 친정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가족이 되어갔죠. 시댁에서는 저를 특히나 예뻐해 주셨는데 남편이 외동이었던 터라 딸이 생긴 것 같다며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었죠. 아름아, 넌 좋아하는 음식이 뭐니? 다음에 올 때 그걸로 해주마. 저 다 잘 먹어요. 어머님은 뭐 좋아하세요? 제가 다음에 해드릴게요. 그 작은 손으로 요리까지 할 줄 알아? 잘은 못하는데 기본적인 거 몇 가지만 할 줄 알아요. 어머님 입맛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요. 당연히 다 맛있겠지. 아름이가 만들어주는 거면 소태밥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걸? 그런데 그런 일은 나중에 네 가정 생기면 네 자식한테나 해주고 지금은 내가 해주는 음식 먹어주려무나. 난 아름이 네가 맛있게 먹는 모습 보는 게 너무 좋단다. 허구한 날 허겁지겁 전쟁 치르듯 먹는 남자들만 보다가 너처럼 오물오물 토끼처럼 먹는 거 보고 있으면 이 엄마가 너무 행복해. 시모는 늘 저에게 귀엽다, 사랑스럽다, 행복하다 등의 말을 해주었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아 참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모로 전 그런 시댁 분위기가 좋았고 남편을 사랑하기도 했지만 이런 시댁이라면 저도 가족으로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커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큰 소리도 조금의 의견 충돌도 없이 결혼까지 마치게 되었고 친정을 비롯해 시댁까지 화기애애한 그 자체였어요. 첫 명절이 오기 전까지는요. 아무래도 명절, 제사에 대해 들은 것이 많아 어쩔 수 없이 긴장이 되기도 하고 우리 시댁은 어떤 분위기로 나를 대할까 하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제 우려와는 달리 저와 남편이 시댁에 도착하니 이미 시모 혼자 음식을 준비하고 있더군요. 전 당연히 제가 오면 함께 시작할 거라 예상했던 터라 이런 상황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죄송스럽기도 했고요. 심지어 준비만 하신 게 아니라 이미 반 이상을 해놓으신 터라 전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나머진 제가 하겠다며 앞치마를 하고 나섰습니다. 어머님, 이제 제가 할 테니 들어가서 쉬세요. 전 당연히 제가 오면 시작하실 줄 알았는데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죄송해요. 다음부턴 좀 더 일찍 올게요. 아니야. 늘 혼자 해왔는데 뭐. 신경 쓰지 말고 옷부터 편한 걸로 갈아입으려무나. 이미 갈아입었어요, 어머님. 그러니까 이제부터 좀 쉬세요. 저 생각보다 잘해요. 그럼 우리 며느리 잘하는 거 다 알지. 다 아는데. 정말 거의 다 해서 네가 할 게 없어서 그래. 괜히 너까지 힘 빼지 말고 일단 조금 쉬어. 곧 있으면 끝이니까 뒷정리나 좀 도와다오. 그러면 제가 옆에서 전이라도 뒤집을게요. 그 정도는 하게 해주세요. 이때까진 분위기 좋았습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 나서 일을 하려고 했고 서로의 등을 떠밀며 조금이라도 더 쉬게 해주려고 했죠. 음식을 다 마련하고 나선 시모가 쉬는 동안 혼자 뒷정리를 빨리 끝내버리곤 빨래부터 시작해서 대청소도 다 해버렸습니다. 시모가 일을 워낙 못하게 하니 빨래 대청소를 하는데
기분이 나쁘기는커녕 뿌듯한 마음마저 들더라고요. 혼자 아침부터 고생했을 시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서 말이죠. 이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시모는 이런 말까지 해주더군요. 어쩜 그렇게도 손이 야무질 수가 있는지. 덕분에 이번 명절엔 몸살 걸릴 일 없이 잘 지나가겠구나. 음식 준비부터 뒷정리도 잘하고 아주 집안일을 우리 아름이가 다 해준 덕에 이 엄마가 편하구나. 시모는 제 두 손을 쓰다듬으며 애정을 듬뿍 담은 말을 해주었고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참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명절을 보냈고 친정으로 가기 전 저희를 배웅해 주시는 시모에게 준비한 용돈 봉투를 드렸죠. 어머님, 저희 이제 가볼게요. 덕분에 많이 배우고 맛있게 먹고 잘 쉬다가 가요. 아, 그리고 어머님, 여기 용돈이요. 첫 명절이고 해서 준비했어요. 시모는 정말 생각도 못했다는 듯 놀란 눈을 하고 봉투를 보더라고요. 이걸 받아도 되나 하는 고민을 하는 시모의 손에 저는 봉투를 쥐어드렸고 시모는 감동한 듯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나, 이런 거 필요 없는데. 이래서 다들 딸 타령을 하는가 보구나. 우리 아들은 생전 이런 봉투 내미는 법이 없었는데. 에이, 엄마, 생신 때 용돈 드렸잖아요. 생일마저 입 닦으면 네가 아들이야? 그건 당연한 거야. 어찌되었든 아가, 고맙다. 내가 잘 쓰마. 여기까지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봉투를 확인한 시모가 불현듯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미세하게 굳은 표정을 지어 보이면서요. 그런데 혹시 너희 친정에도 명절이라고 봉투 준비했니? 전쟁의 시작과도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시모는 살짝 굳은 표정으로 저에게 물어왔고 시모의 의중을 알 수 없었던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 대답했어요. 굳이 숨길 필요도 없었고 차별을 두어 준비를 했던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네, 친정도 봉투로 준비했어요. 저는 매년 친정에 용돈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준비했어요. 그 순간 시모의 표정이 걷잡을 수 없이 굳어지며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저에게 따지듯 닥달을 하더라고요. 그런 법이 어디 있니? 이제 시집 왔으면 친정을 챙길 필요 없지 않니? 넌 이제 우리 집 사람인데 왜 친정까지 챙기는지 모르겠구나. 애 없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모을 생각을 해야지. 이제 보니 우리 아름이가 다 좋은데 돈 쓰는 씀씀이가 좀 해픈 것 같네. 너희 돈 관리는 누가 하니? 네가 하고 있으면 우리 아들한테 맡겨. 알겠지? 그리고 용돈 같은 건 앞으로 친정해 주지 말고 다 너희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과연 내가 알던 시모가 맞는지 의문이 다 들더군요. 어떻게 돈 앞에서 사람이 이렇게까지 이중적인 면모를 드러내다니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말문이 막히는 것은 물론이고 기분이 나쁘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자 제 눈치를 살피던 남편이 입을 떼더라고요. 에이, 엄마, 그런 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자자, 우리도 이만 가봐야겠다. 우리는 갈 테니 푹 쉬어요. 그렇게 남편의 손에 이끌려 친정에 가게 되었고 저는 친정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도 모를 만큼 넋이 나가 있는 상태였죠. 모든 일정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자 그제야 제가 무슨 말을 듣고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한 건지 자각이 되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화가 올라왔고요. 여보, 혹시 나 당신이랑 사는 동안엔 우리 집에 용돈도 주면 안 되는 거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엄마가 한 말 때문에 그래? 그 말을 뭘 신경 쓰고 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신경 쓰지 마. 엄마한텐 알겠다 하고 우린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아무리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해도 나 어머님 말씀 기분이 너무 나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 시집 온 딸은 자식도 아니야? 뭘 그런 말을 곱씹고 있어. 괜히 당신 기분만 나쁘게. 워낙 옛날 분이라 그래. 그런 부분에선 아무리 설득하고 타협하려고 해도 도무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당신도 그냥 들어도 못 들었다고 생각하고 지내줘. 응? 그거 말고는 다 당신 편하게 맞춰주시잖아. 아무리 그래도 기분이 상하는 걸 어떻게 해. 내가 앞으로 그런 말 나올 것 같으면 한 발 앞서 막아주도록 노력할 테니까 기분 풀고 좀 쉬자. 당신도 지금 피곤해서 예민해져 있어. 응? 남편은 제 기분을 풀어주려 노력했고, 저는 기분은 상했지만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딱 그 부분만 아니면 시모는 꽤 괜찮은 시모라 생각했으니까요. 그 딱 한 가지가 결국 저를 이혼까지 몰고 가게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몇 번의 명절이 지나고 도무지 적응되지 않을 것만 같던 시모의 고지식한 면모도 적응이 되더라고요. 남편이 당부한 대로 앞에선 그저 네라고 답하고 뒤로는 친정을 챙기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처음엔 그렇게 행동하는 저 자신이 싫었는데 어떤 면에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괜한 불화를 일으키지도 않고 얼굴을 붉힐 일도 없으니 현명한 며느리로서의 태도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친정아빠의 생신이 되었고 전 매번 시댁 어른들의 생신상만 차려들었던 것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동안 부모님 생신상 한번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한 것이 죄송한 마음이 들어 이번 생신은 집에서 대접해 드리기로 했죠. 엄마, 이번 아빠 생신상 내가 차려드릴 테니 시간 맞춰서 우리 집으로 와. 내가 입이 떡 벌어지게 한 상 차려드릴 테니까. 어머, 웬일이라니? 웬일은 무슨? 딸이 시집 가더니 철든 거지 뭐. 매번 시부모님들 생신상 차리면서 아빠 엄마 생각 많이 했었어. 딸이 돼서 제대로 된 생신상 한번 안 차려주고 시집 온 게 내심 죄송스럽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번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비할 테니까 시간 맞춰서 와서 식사만 하셔요. 그래, 알겠어. 네 아빠 또 울겠구먼. 그렇지 않아도 딸이라면 넘어가는 양반인데 그런 딸이 차린 생신상이라고 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 밥이나 제대로 드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어찌되었든 신경 써줘서 고마워, 딸. 덕분에 아빠 행복하겠네. 엄마와의 통화를 마치고 나니 더욱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기뻐해 주실 줄 알았다면 진작 모셨을 텐데 하는 마음에서요. 전 더욱 생신 준비에 박차를 가했고 전날 장보기를 마치고 당일 아침부터 일어나 생신상을 준비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 출근시키고 생신상 준비를 하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평소에도 통화는 자주 하던 터라 전 아무 생각도 의심도 없이 그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름아,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오늘 사돈어른 생신 너희 집에서 한다며? 그 순간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남편 입을 찢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평소 시모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줄 알면서 그런 말을 전하는 것이 제정신 박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싶더군요. 네, 밖에서 외식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해서 집에서 모시려고요. 좋은 변명이었다고 생각한 저와는 달리 시모는 제 생각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더군요. 제 말에 이런 말을 했으니까요. 외식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친정에 가서 있는 반찬에 밥이나 한 끼 먹으면 되는 거지. 다른 것도 아니고 생신이니까 내가 이때껏 네 친정 생신은 챙기게 두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 앞으로 생신도 챙기지 말거라. 어떻게 된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같은 여자, 같은 며느리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것도 아닌 부모님의 생신을 챙기지 말라고 명령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부탁, 권유도 아닌 명령조 시모의 말투에 저 역시 화가 났어요. 네? 아무리 그래도 생신은 챙겨야죠. 생신 챙긴다면서 괜한 낭비하니까 그렇지. 오늘도 봐라. 내가 너희 집 잠시 들린다고 우리 아들한테 연락 안 했으면 이딴 짓이나 하고 있다는 것도 몰랐을 거 아니니?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생신상을 그것도 집에서 차려준단 말이니? 네가 우리 아들 집에서 그딴 짓거리 하면 퇴근하고 피곤한 우리 아들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혹시 아세요? 너무 화가 나면 아찔해진다는 것을요. 저는 생전 처음으로 너무 화가 나
아찔해지는 기분을 느끼게 되었고 그 순간 이때껏 참아왔던 모든 것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다른 것도 아니고 생신인데 제가 이 정도도 못 해드리나요?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리고 생신상에 드는 비용도 제가 번 제 돈으로 마련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는 이 집, 어머님 아들 집이 아니라 제 집도 된다고요. 집 살 때 제 돈도 절반 들어간 거 뻔히 아시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지금 나한테 따지고 드는 거니?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정말 섭섭하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 그 말이 전 그렇게 싫더라고요. 정말 제가 그리고 저희가 잘 되길 바란다면 이런 식의 강요는 아니지 않나요? 제가 나쁜 길로 빠져 쓰면 안 되는 곳에 돈을 낭비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닌 저를 낳아주시고 정성으로 키워주신 부모님께 이 정도 돈과 시간도 쓰면 안 되는 거냐고요. 시모는 늘 우리가 잘 됐으면 한다는 말을 방패로 삼으며 저를 억압해왔고 전 이제 그 억압에서 벗어나기로 했죠. 저도 섭섭해요, 어머님. 어머님이 저 잘 되라고 하는 말씀 전부 다 저한테는 다 섭섭하다고요. 시집을 가면 딸이 아닌 게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제가 친정에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하세요? 저를 낳아주시고 이날 이때껏 온 정성을 쏟으면서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께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관심도 가지지 않는 게 정말 저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전혀 아니에요. 전 한두 푼 아끼자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요. 전 앞으로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든 간에 친정이 할 도리는 하면서 살 거예요. 이런 제가 정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제가 돈을 어떻게 쓰든 관심을 가지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서로 얼굴 붉히는 일도 없고 서로 좋지 않겠어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니? 아름이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되바라졌구나. 어디 어른한테 버릇없이 그딴 식으로 말하는 게야? 내가 말했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라고. 처음엔 생신상 용돈으로 시작해서 나중엔 더 큰 돈, 더 큰 걸 바라는 게 사람 마음이란 걸 왜 모르니? 네 친정 부모님이라고 다를 줄 알아? 나이 더 들면 기댈 거라곤 자식밖에 없을 텐데 그때 가서 너 어떻게 하려고 지금부터 지갑 노릇을 하려고 하냔 말이다. 저희 부부가 진짜 누구의 지갑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딴 말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시모는 친정에는 용돈도 주지 말라고 하며 달마다 저희에게 용돈을 받아 쓰는 것도 모자라 병원도 회사 다니는 저를 꼭 데리고 다니며 그 병원비조차도 저에게 다 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딴 말이나 하니 퍽이나 진정성 있어 보이더라고요. 제발 그 말 좀 하지 마세요. 다 저 잘 되라고 한다는 그 말이요. 그게 어떻게 제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갑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희가 어머님께 매달 드리는 용돈부터 각종 병원비까지 더는 도움을 드리면 안 되겠네요. 어머님 역시 이제 기댈 거라곤 외동아들 하나뿐일 텐데 사람 마음 모르는 거라고 저희한테 더 큰 걸 바라면 어떻게 해요? 그걸 말이라고 하니? 진정하고 시댁이 갔니? 내가 누누이 말하지 않았니? 시집 오면 넌 친정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이 시집안 사람이라고. 넌 이제 우리 가족인데 가족인 날 돕는 건 당연하지. 저한테는 그 모든 게 당연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신 어머님이나 친정 다 무시하면서 잘 사시고요. 저한테 더는 강요하지 마세요. 저 이만 끊을게요. 더 이야기 나누다간 정말 어머님하고 사이 틀어질까봐 겁나네요. 그러면 들어가세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시모에게서 전화가 계속해서 왔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죠.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나더라고요. 시부의 생신날엔 시모와 함께 여행을 보내드렸고 시모의 생신날엔 명품 가방을 선물했었습니다. 물론 선물과는 상관없이 생신상까지 차려드렸었고요. 그땐 이런 며느리가 또 없다고 덕분에 이런 호강을 다 누려본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깟 생신상 한번 마음 편하게 차리지도 못하게 하는 것인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부모도 부모라고 그 큰 돈을 들여가며 신경을 쓰고 대접했던 저 자신에게도 너무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씩씩거리며 화를 내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처음으로 차려드리는 친정아빠의 생신을 이딴 식으로 망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 마음을 가다듬고 기뻐하실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생신상을 준비했고, 밑재료 준비를 끝내고 한숨 돌릴 때쯤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야! 야! 문 열어! 이 문 당장 열어! 설마 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시모는 집으로 들이닥쳤고, 제가 문을 열어주자마자 저를 밀치고 집으로 들어오더니 화를 내며 기껏 준비한 재료들을 다 엎어버리기 시작하더군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만두세요. 그만하시라고요. 이거 놔라 이년아. 네가 그만하라고 하면 내가 그만할 줄 알아? 어디 건방지게 뭐? 강요하지 마. 신경을 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식으로 명령을 해. 이 고약한 년. 내가 너 버릇을 단단히 고쳐줄 거다. 생신상? 웃기지 마. 내가 절대 아무것도 못하게 해줄 테니까. 아무리 말려도 눈이 돌아버린 시모를 말리는 건 불가능했어요. 이미 재료들은 손 쓸 수 없이 망가진 상태였고, 제가 말리면 말릴수록 시모는 더 격하게 난동을 부리더군요. 시모는 아예 집에서 어떤 음식도 만들게 하고 싶지 않았는지 아예 냉장고 문까지 열어 모든 음식들을 다 꺼내 바닥에 쏟아부어 버리더군요. 전 그저 그런 시모를 지켜보며 분이 풀릴 때까지 지켜보기로 했죠. 그러면서도 남편에게 연락해 당장 집으로 오라는 말을 전했고, 시모의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년이 감히 날 우습게 봐? 이게 오냐오냐 해줬더니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꼴이라니.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네가 생신상 차려낼 수 있을지 두고 보자. 시모는 끊임없이 저를 향한 분노를 뱉어내며 난동을 부려댔고, 그 사이 집에서 가까운 회사에 다니던 남편이 집으로 불이 나게 뛰어들어오더군요. 모든 광경을 목격하게 된 남편은 많이 놀랐는지 멈칫거리며 입을 벌리더라고요. 그것도 잠시 반찬통을 들고 바닥으로 집어던지려는 시모를 가까스로 저지한 남편은 시모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어요. 엄마, 이게 다 뭐야?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얼마나 했다고 이딴 짓까지 하냐고. 이거 놔라. 저 물건이 나한테 한 말 들으면 너도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다 이해할 것이다. 저 사람이 어떤 말을 어떻게 했든 이건 아니지. 엄마가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대충 알겠는데 그 어떤 이유로 얼만큼 화가 났던 간에 이건 아니야. 자신을 이해하기는커녕 저를 두둔하고 나서는 남편을 보며 시모는 더 큰 분노를 느끼는 듯했고, 그 분노의 화살은 다시 저에게로 향하더군요. 너 도대체 내 아들한테 뭐라고 했길래 내 아들이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 그리고 이를 데가 없어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전화질을 한 게야? 너 이렇게까지 생각 없는 물건이었어?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다 포기하고 싶다, 다 버리고 싶다였어요. 난장판이 되어버린 집만큼 제 마음 역시 난장판이 되어버린 상태였고, 무엇보다 이 모든 광경을 부모님께 보이면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른 날도 아닌 생신날 이런 광경을 보게 된다면 그런 불효도 또 없을 테니까요. 화를 낼 가치도 없는 사람에게 화를 내고 싶지도 않았어요. 우선 전 봉지를 찾아들고 시모가 다 엎어버린 재료들을 챙겨놓고 시모의 손에 꽉 쥐어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덕분에 저는 못 쓰게 됐으니까 가져가서 저녁해 드세요. 어머니 말대로 요즘 물가가 장난이 아닌데 그냥 버릴 순 없으니까요. 어머님이 다 망쳤으니 어머님이 책임지시고 해결하시라고요. 그리고 뒷정리도 다 하고 가세요. 어머님 말대로 힘들게 일하고 온 어머님 귀한 아들이 이걸 다 치울 순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난리를 부린 어머님이 직접 다 치우고 가세요. 제 말에 시모는 몸까지 부들부들 떨며 손을 치켜들더군요. 전 그 손을 낚아채 뿌리쳐버렸고요.
2년이 감히? 자꾸 2년 전년 하지 마세요. 전 어머님한테 그딴 욕 들을 만큼 잘못한 거 없어요. 그리고 제 몸에 손도 대지 마시고요. 저희 부모님이 맞고 다니라고 시집 보낸 거 아니고요. 행복하게 지내라고 시집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한테 함부로 대하지 말아주세요. 여전히 몸을 부들부들 떨던 시모는 누가 말릴 새도 없이 이번엔 제 머리채를 획 잡아버렸고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떤 반응도 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연락도 없이 이렇게 일찍 와도 되는 거야? 집에 가보고 없으면 전화하면 되죠 뭐. 연락하면 분명 오지 말라고 할 게 뻔하다고요. 아무리 당신 생일상이라고 해도 어떻게 애한테 다 맡겨놓고 가만히 있어요? 나라도 가서 좀 도와야지. 그런데 왜 문이 열려있지? 얘는 겁도 없이... 어머, 이게 다 뭐야? 사돈, 뭐 하는 짓이에요? 아무래도 제가 마음에 걸렸던 부모님은 뭐라도 도울 마음에 일찍 저희 집으로 오셨고 남편이 급하게 집으로 들어오느라 문을 잠그는 것을 깜빡했던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디지털 자물쇠가 아닌 열쇠로 문을 열고 닫는 터라 문을 닫는다고 해도 잠기진 않는 문이었고 심지어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아 조금 열린 상태였던 거죠. 아무것도 알 리 없었던 부모님은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왔고 그곳에서 처음 본 것이 제가 시모에게 머리채를 잡혀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었어요. 그것도 아빠의 생신날 말이죠. 제가 떠올리기도 싫었던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렸고 제가 시모의 손에 휘둘리는 그 순간에도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에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시모는 머리끝까지 화가 난 엄마의 고함을 듣지 못할 만큼 흥분한 상태였고 여전히 저를 놓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엄마보다 더 화가 난 아빠가 다가와 시모의 손을 낚아채 멀뚱히 서 있는 남편의 쪽으로 시모를 던지듯 밀어버렸습니다. 시모는 남편의 품에 고꾸라졌고 그런 시모를 아빠는 무서운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노려보시더군요. 그런 아빠를 대신해 엄마가 시모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세요. 지금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우리 딸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애를 이렇게까지 잡는 거냐고요? 아니, 잘못을 했더라도 말로 타이르면 되는 일이지 우리 애가 짐승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입 없어요? 말할 줄 몰라요? 그 뚫린 입으로 말 좀 해보라고. 격한 감정을 드러내며 시모에게 따져묻는 엄마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시모. 그야말로 그런 난리가 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도 화가 나는 것은 시모의 침묵이었어요. 엄마의 그 어떤 물음에도 시모는 그저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침묵의 의미는 미안함이 아닌 그저 말도 섞고 싶지 않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시모를 몰아붙이는 내내 시모는 빈정거리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입을 삐죽거리는 듯 엄마를 농락하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그 모습은 너는 짓거려라, 난 안 듣는다는 식의 무시와 다름이 없었고 엄마도 저와 똑같이 느꼈는지 말할 가치도 없다시며 저를 데리고 나와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편네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감히 너한테 이딴 짓을 할 수가 있어? 네 남편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니? 네가 그런 일을 당하는데 멀뚱히 서서 구경만 하고 있다는 게 말이나 돼? 엄마가 일찍 서두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 거야? 여보, 그만해. 아름이 놀란 거 안 보여? 그러니까 애한테 그러지 말고 흥분 좀 가라앉혀. 네가 뭘 잘못했다고 고개 숙이고 있어. 딸, 고개 들어.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엄마, 아빠, 죄송해요. 하필 생신날 이런 꼴 보여서. 네 잘못 아니라니까.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남의 집 자식한테 그딴 짓을 할 수가 있어? 인간이라면 그러면 안 되지. 돈 받아갈 땐 그렇게 고맙다고 바닥 갈라지게 고개 숙이고 잘하겠다고 하더니 이게 잘하는 거야? 머리채나 잡아뜯는 게 잘하는 거냐고.
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뒤로 이어진 엄마의 말은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느 날은 네 남편이 술 먹고 여기로 찾아왔더라. 그 옆편에 살던 집 주인이 당장 나가라고 했다던데. 돈이 없어서 마땅히 옮겨줄 집이 없다고 말이야. 생각 같아서 당장 집이라도 마련해주고 싶은데 대출 받는 것도 한계가 있고 큰 돈도 없어서 속상하다면서 울더라고. 얼마나 서럽게 울던지. 네 아빠랑 내가 신경 쓰여서 우리 노후 자금까지 내줬는데 어떻게 그런 우리한테 이딴 광경이나 보게 만들어? 그 옆편네도 그래. 우리한테 받은 돈으로 집까지 마련했으면서 어떻게 우리 딸인 너한테 그딴 짓을 해? 아니, 돈을 다 떠나서 자기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지. 어떻게 남의 귀한 자식을 그런 식으로 대할 수가 있냐고. 내가 진짜 아까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속상해 미치겠어. 이렇게까지 감정 표현을 하는 분이 아닌데 많이 속상하시던 엄마는 제 앞에서 화를 내시며 우시더라고요. 평소라면 다 괜찮다고 그런 일도 있다며 제 등을 쓸어내려 주셨을 엄마가 우시는데 제 마음도 무너져 내리더군요. 그렇게 한참 울은 저는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생각을 정리했어요. 정리하면 할수록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친정에서 큰 돈을 받아간 남편. 남편에게 그 큰 돈을 받아 집을 마련한 시모. 친정에서 받은 돈으로 집까지 마련했으면서 친정엔 조금의 용돈도 용납하지 않았던 시모. 그 모든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괘씸한 건 남편이었어요. 시모의 집을 마련하던 시기에 제가 이것저것 물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저에게 거짓말을 해대며 어물쩍 그 상황을 넘어가곤 했으니까요. 그땐 친정에서 도움을 받았을 거란 생각도 못한 상황이라 속여봤자 대출금 정도라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효도하고 싶다는데 제가 뭐라고 나서나 하는 생각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이 저를 속이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괘씸하더군요. 그렇게 남편에 대한 실망감과 시모에 대한 넘치는 분노 때문에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남편은 와서 빌기는커녕 연락 한 통이 없더라고요. 분노와 체념이 오가는 며칠이 흐른 후 남편에게 연락이 왔고 전 친정 근처 카페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싹싹 빌며 사과를 해올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은 다리를 꼬고 앉아 저에게 이혼을 통보하더라고요. 그 역시도 제 예상 안에 있기도 했지만요. 우리 이혼하자. 뭐? 이혼? 그래, 이혼. 엄마랑 많이 이야기해봤는데 아무래도 우리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당신이랑 엄마 사이에서 나도 힘들고 당신도 앞으로 우리 엄마 보기 싫을 거고 그러면 난 더 힘들어질 거고 우리 앞날이 뻔하잖아. 지금 이혼을 입 밖으로 내뱉고 싶은 사람이 누군데 감히 누가 먼저 이혼을 입 밖에 내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검은 속내가 뻔히 보이기도 했고요. 이혼? 당연히 해야지. 그런데 당신 우리 집에서 돈 많이 받아갔더라. 그 돈으로 어머님 집 사는데 보태드렸고 이혼은 하는데 돈은 다 토해내야 하지 않겠어? 제 말에 남편은 그게 무슨 헛소리냐고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 돈을 줘야 해? 난 빌린 적도 없는데? 내가 빌려줬다는 증거라도 있어? 있으면 가지고 와 보든가. 이런 걸 보고 딱 잡아댄다고들 하시죠? 네, 남편도 그런 적 없다며 딱 잡아떼기 시작하더라고요. 여유롭게 커피까지 홀짝홀짝 마셔대며 증거가 있다면 가지고 오라는데 그 모습이 참 하찮더라고요. 얼마나 보고 배운 것이 없으면 저렇게까지 뻔뻔할까 싶기도 하고 얼마나 생각하는 바가 밑바닥이면 저딴 행동밖에 하지 못할까 싶기도 해서요. 이혼의 단어가 나오고 난 후, 아니 어쩌면 어렴풋이 설마 이러진 않을까 했던 제 생각과 전혀 다르지 않은 하찮은 태도였어요. 부모님은 남편에게 차용증 한 장 쓰라는 말도 하지 않고 돈을 주었고 이체를 해주었다고는 하나 그냥 준 것이라고 우기면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제 부모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 대처 능력이 더욱 대단한 분들이시더라고요. 증거 있어.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그랬던 건 아니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그날 그 상황을 다 동영상으로 남겨놨다고 하시더라고. 네, 맞습니다. 부모님은 차용증 대신 홈 CCTV로 모든 상황을 녹화했고 그 녹화본을 따로 간직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홈 CCTV는 제가 설치를 해드린 것이었는데 아무래도 두 분만 계시는 것이 불안해 설치해둔 것이 이렇게 쓰인 것이었죠. 그럴 리가 없다는 표정의 남편을 향해 동영상을 틀고 볼륨을 키웠죠.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형편이 되는 대로 조금씩이라도 갚겠습니다. 덕분에 저희 어머니 이제 이사 걱정 없이 보내실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자까지 쳐서 꼭 갚겠습니다. 영상 속의 남편은 고개를 바닥에 박고 눈물을 흘리며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 남편을 아빠는 일으켜 세우며 진정시켜 주셨고요. 그래, 이 돈으로 해결된다니 다행이네. 좋은 일인데 뭘 그렇게 울고 그래. 인제 그만 울고. 자네, 내가 이 돈 왜 빌려주는 줄 알지? 우리 딸 눈에 눈물 흘리게 하지 말라고 빌려주는 걸세. 돈 때문에 자네가 힘들어하면 우리 딸도 힘들 테니 우리 노후 자금까지 털어서 빌려주는 거라고. 네, 잘 압니다. 제가 아름이 눈에 눈물 흘리지 않게 잘하겠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그래, 그거면 됐어. 혹시나 우리 딸 눈에 눈물 나게 하는 날엔 지금 이 돈 한 번에 다 갚아야 할 거야. 농담 아니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내 딸 눈에 눈물 나는 꼴은 못 봐. 자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나 아름이랑 제가 잘못되면 당연히 이 돈은 다 돌려드려야죠.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차용증이라도 쓰라고 하면 쓰겠습니다. 됐어. 차용증은 무슨. 그런 건 필요 없으니까 약속이나 잘 지켜. 아빠의 말처럼 차용증은 필요가 없었죠. 이렇게 버젓이 동영상이 있으니까 말이죠. 남편은 사색이 되어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만 동그랗게 치켜뜨고 있었고 전 그런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되돌려 주었어요. 이혼하자고 했지? 뭐라고 했더라? 우리 앞날이 뻔하다고 했었나? 그렇긴 해. 우리 앞날이 너무 뻔하게 잘 보여서 나도 더는 당신이랑 못 살겠다. 이렇게 이혼할 거 이때까지 왜 참고 살았나 모르겠어. 어찌되었든 위자료 청구는 할 거니까 준비해놔. 당신 포함해서 당신 엄마한테도 소장 갈 거니까 참고하고. 그러면 법원에서 봐. 할 말을 다 한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180도 바꿔버린 남편놈이 제일 가벼운 무릎부터 꿇더라고요. 여보, 잠시만. 정말 이혼하자는 말이 아니었어.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내 말 좀 들어봐. 들을 말이 뭐가 있어. 네가 뭘 생각하는지, 어떤 생각으로 나한테 이혼까지 하자고 하는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게 난데. 돈 빌려갈 때는 목이 부러지라 조아리면서 다 갚는다고 호언장담을 하더니 뭐? 빌린 적이 없어? 이 영상 없었으면 너 끝까지 그런 적 없다면서 이혼하자고 난리를 부렸겠지? 내 말이 틀려? 됐어. 너 같은 인간 쓰레기를 무슨 말을 더 하겠니? 난 이제 너한테 듣고 싶은 말도 전혀 없고 더는 너 같은 인간한테 하고 싶은 말도 없어.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고. 난 그저 내가 이혼하자고 하면 당신이 숙이고 들어올 줄 알고 그런 거였어. 그리고 돈은 당신이 막 몰아붙이니까 나도 순간 짜증이 나서 아무 말이나 짓거린 거야. 아, 진짜 구질구질하다. 변명을 하려거든 제대로나 해. 되지도 않는 변명으로 그렇지 않아도 폭발 직전인 사람 더 열받게 하지 말고. 변명이 아니라 진심이야. 제발 내 말 좀 믿어주라. 나 당신 아직 많이 사랑해. 사랑 같은 소리 하네. 이거 나. 남편은 그제야 저를 붙잡고 늘어졌지만 전 그런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 후 예정대로 남편과 시모에게 소장을 날렸고 그 결과 위자료도 받고
이혼까지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역시 전 남편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다 돌려받게 되었고요. 친정 부모님께 줄 돈과 저에게 줄 위자료 때문에 전 시모는 집을 다시 팔고 작은 월세집으로 이사하게 되었고, 전 남편 역시 저에게 최고액의 위자료를 주게 된 탓에 빚쟁이가 되어 전 시모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전 시모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름아, 잘 지냈니? 첫마디에서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것이 귀신 목소리를 들은 것처럼 기분 나쁜 소름이 돋더군요. 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그런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시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말을 이어나가더군요. 잘 지내지? 잘 지내겠지. 우리 아름이는 야무지고 똑똑하니까. 다름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생각 많이 해봤는데 내가 여러모로 너한테 몹쓸 짓을 많이 했더구나. 너 같은 며느리가 또 어디 있다고 내가 너한테 그런 짓을 한 건지. 네 남편, 아니, 우리 아들한테 혼 많이 났다. 나 때문에 너랑 이혼하게 됐다고 날 많이 원망하더구나. 틀린 말은 아니지. 내가 널 이혼시킨 거나 마찬가지지. 내가 정말 미안해. 그래서 말인데, 내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 이혼은 없던 일로 하면 안 되겠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제 와서 속내가 뻔히 보이는 사과를 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지만 전 남편 역시 어이없기는 매 한 가지였어요. 본인이 누굴 원망할 처지조차 되지 않으면서 감히 누굴 원망하는 것인지. 저요, 전 시모에게 그 모진 수모를 겪었을 때도, 전 남편이 저도 모르게 큰 돈을 친정에서 받아갔을 때도 화가 나고 괘씸하긴 했지만 이혼하겠다고 확실하게 마음먹은 건 아니었어요. 시모야 연을 끊고 살면 되는 거고 다른 사치 부리는 데 쓴 돈도 아닌 부모 집 마련해준다고 빌려간 돈이야 갚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전 남편은 제 이런 마음을 짓밟는 것도 모자라 부모님이 자신을 믿고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악용해 돈까지 꿀꺽 삼키려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물론 불을 지핀 건 시모가 맞지만 그 작은 불씨를 큰 불로 만든 것이 본인이면서 시모를 앞세워 저를 설득하려는 그 속내가 참 어이없으면서도 화가 나더군요. 저는 그럴 생각 없어요. 전 그 인간한테도 오만정이 다 떨어졌다고요. 받을 도움은 다 받고 돈 안 갚아도 되겠다 싶으니까 저부터 버리는 남자. 당신 같으면 데리고 살고 싶겠어요? 거기에다 집도 절도 없는 빚쟁이인 남자를요? 저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니에요. 아름아, 그러지 말고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려무나. 우리 아들 금방 일어설 수 있어. 아직 나이가 젊잖니. 그러니까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다시 생각해 주려무나. 결국 전 시모는 악어의 눈물을 쏟아내며 매달리기 시작했고 전 그런 시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이도 젊은데 제가 왜 그딴 인간이랑 살아야 하나요? 앞으로 살 날이 긴데 그딴 인간 뒷바라지만 하면서 살라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부어가면서 고생할 마음 없으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린과 동시에 차단해버렸고 그 후론 연락이 닿는 일은 없었습니다. 참 한심하지 않나요? 가만히라도 있으면 절반이라도 간다고 그저 주는 대로 받고 하는 대로 가만히 두기만 했더라도 좋은 집에서 편하게 잘 살았을 텐데 괜히 건드리면 안 될 사람을 건드려서 저 고생을 하나 싶었네요. 뭐 자기 복 자기가 찬 거 아니겠어요? 요즘 전 친정에서 지내고 있어요. 회사는 여전히 잘 다니는 중이며 요즘엔 남자친구가 생겨 행복하고 아기자기한 연애를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따뜻한 사람이죠. 언제 어디서나 제가 우선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고 만나는 지난날 동안 여름에는 손 선풍기를 겨울엔 핫팩을 건네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과 세심한 배려를 할 줄 아는 남자예요. 무엇보다 길을 거닐 때면 꼭 저를 길 안쪽에서 걷게 하는 남자친구를 보며 이렇게 따뜻하고 세심한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곤 해요.
아직까진 결혼 생각은 없지만 지금 제가 사랑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이 변함이 없다면, 그리고 이 모습이 정말 이 남자의 본 모습이라면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 정도로 요즘 행복하고 사랑 가득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연애도 하고 일도 하며 제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 보려고요. 저 역시 처음 이혼했을 땐 다시 연애를 시작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왜인지 죄를 저지르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죄를 짓고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혼 사실을 숨긴 것도 아니고 이혼을 한 게 죄는 아니니까요. 제가 뭘 하든 어떤 연애를 하든 그건 제 자유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와 비슷한 상황의 돌싱녀, 돌싱남 분들, 우리도 행복하게 살아봐요. 언제까지나 아픔에 절망감에 빠져 시간을 낭비할 순 없지 않을까요? 충분히 아파했고 충분히 힘들었던 만큼 이제 우리 다들 행복합시다. 꼭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만이 아닌 본인이 원하는, 본인이 꿈꾸는 그 행복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봐요. 그러면 저는 모든 분들의 행복하고 사랑 가득한 삶을 응원하며 이만 물러가 볼게요. 긴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생애 처음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된 여자입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약사예요. 제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심어준 남자친구는 회사원이고요. 제 남친과는 제가 약사로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처음 만났어요. 골골대며 약을 타러 온 모습이 꽤 기억에 남았어요. 그런데 그 후 출근 도장을 찍듯이 그리도 약국을 들리는 거예요. 사소한 의약품을 하루에 하나씩 사가면서 말이에요. 보통 약국에 들르는 분들은 비상약도 한 번에 몰아서 사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좀 의아하게 느껴졌죠. 하루는 전날 데일밴드를 사갔음에도 또 사기에 물었어요. 요즘 매일 오시네요. 어제 밴드 사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또 사시는 거예요? 아, 어제 사간 밴드가 표준형이더라고요. 혼합형도 필요해서 왔어요. 의약품을 종류별로 구비해 놓으면 편하죠. 그런데 매일 오시기 번거롭지 않으세요? 필요한 걸 한 번에 구매하시는 게 편하실 텐데요. 그게 겸사겸사 들르는 거라서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장장 두어 달을 남친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약국을 들렀어요. 그 사이 남친과 저는 꽤 친해졌고요. 그런데 만남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60일 남짓 되는 기간 동안 정이라도 든 건지 막상 자주 오던 사람이 오지 않으니 괜히 더 생각나기도 하고 염려까지 되니 말이에요. 남친이 다시 약국을 찾아온 것은 딱 2주 만이었어요. 분홍 망고 튤립이 만개한 꽃대발을 들고 찾아왔죠. 저는 그런 남친을 반갑게 맞았어요. 그러나 남친은 긴장이라도 한 건지 입을 옴쭉거리며 한참을 쭈뼛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남친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물었고 남친은 불쑥 꽃다발을 제게 내밀고는 입을 열었어요. 이 꽃 드리려고 왔어요. 꽃말은 사랑의 시작이래요. 좋아합니다. 그의 사랑 고백이 어찌나 서툴던지 그 모습에 웃음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저와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물으니 매일 약국으로 찾아온 이유가 제게 첫눈에 반해서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딜 가든 무얼 하든 제 생각이 그렇게도 났다고요. 저를 보기 위한 수작이었던 거죠. 저는 그런 남친이 순수하게 느껴져 참 좋았어요. 우리는 3년이라는 꽤 긴 시간을 함께했죠. 하지만 연애할 당시 양가 부모님을 만나본 적은 없었어요. 어린 나이는 아니었지만 우리의 만남이 결혼을 전제로 한다는 게 어색하게 느껴지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연애 기간도 길어졌고요. 우리는 서로에 대한 확신이 깊어졌을 때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렇게
처음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게 되었죠. 예비 시모는 처음 본 저를 무척이나 반겼어요. 어머, 아가씨가 다영이구나. 우리 아들이 입이 닳도록 자랑한 이유가 있었네. 감사합니다. 서다영이라고 해요. 어머님께서 정말 미인이세요. 우리는 첫 만남임에도 화기애애했어요. 남친이 외동이라 늘 딸이 있었으면 싶었다며 딸처럼 대하고 싶다고 먼저 말씀해 주셨죠. 거기다 제 직업이 약사라는 걸 아셨을 땐 물개박수를 치며 기뻐하셨어요. 정말 다영이 네 직업이 약사야? 웬일이야? 내 아들이 이렇게 효도를 하는구나. 나는 더 볼 것도 없다. 너는 결혼, 나는 무조건 찬성이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엄마가 다영이를 마음에 쏙 들어할 줄 알았어. 예쁘지, 착하지, 똑똑하기까지 한데 싫어할 수가 없잖아. 그치, 엄마? 어머, 아들, 그걸 말이라고 해? 네가 아무리 내 아들이라도 너보다 더 자식 삼고 싶다, 얘. 하지만 예비 시부모의 마음에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게 순조롭지는 못했어요. 제 뜻이면 무조건 믿고 지지해주던 제 부모님이 남친을 보더니 반대를 심하게 했거든요. 인생의 큰 결정을 섣불리 하면 안 된다며 저를 나무라기까지 했고요. 늘 저의 선택을 존중해줬던 분들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좋게 봐주지 않는 게 상처가 됐고 미웠어요. 하루는 화나는 마음에 도대체 뭐가 마음에 들지 않느냐며 따졌어요. 도대체 오빠의 어디가 마음에 안 드는 건데요? 항상 내 선택이 우선이라더니 왜 결혼은 안 된다고만 하시냐고요. 그 애는 말하는 투도 인상도 영 마음에 들지가 않아. 딱 너 고생시킬 남자라고. 아빠, 그런 핑계가 어디 있어요.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주지도 않으면서 무턱대고 고생시킬 남자라니. 아빠가 오빠에 대해 뭘 알아요? 다영아, 엄마도 아빠와 같은 생각이야. 어떤 아이인지 잘은 모르지만 사람은 풍기는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니? 너와 그 아이는 맞지 않는 것 같아. 엄마까지 왜 이래요? 그냥 나 결혼시키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타당한 이유도 없이 그냥 분위기 때문이라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때 저는 콩깍지였던 건지 사람 볼 줄 몰랐던 건지 제 부모님의 말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었죠. 그래서 꽤 오랫동안 고집을 부렸어요. 남친도 결혼 승낙을 받겠다며 자주 우리 부모님과 대면했고요. 그러는 동안 저는 부모님께 참 모진 말을 많이 했어요. 내 인생이야, 내 인생. 엄마 아빠가 대신 살아줄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매번 안 된다고만 하는 건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게 없어선 안 될 사람이라니까? 이런 내 마음은 안중에도 없는 거야? 그게 자식을 위하는 부모가 맞는 거냐고. 도다영,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이 세상에서 자식 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딨니? 그렇게 모진 말까지 꼭 해야겠어?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거면 제발 내 발목을 잡지 말아달라고요. 평생 그때 결혼하지 못한 걸 후회하고 반대했던 엄마 아빠를 원망하며 평생을 살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허락해줘요, 응? 이렇게 제 목소리를 높일 때까지만 해도 제 선택은 늘 옳고 그렇기에 제 앞날은 탄탄대로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부모의 심중을 생각해보지 못했죠. 결국 부모님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어그러진 걸 더 두고 보지 못하고 마지못해 결혼 승낙을 해주었어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면서부터 저를 고생시킬 남자라고 했던 그 말이 하나둘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양가 부모님께 결혼 승낙을 받은 후부터 저는 예비 시모와 정말 가깝게 지냈어요. 정확히는 예비 시모가 이제 며느리나 다름없다며 딸이 있으면 하고 싶었던 로망을 저와 함께 하려고 했었죠. 일이 바빴던 날엔 예비 시모를 만나는 게 힘에 부치기도 했지만 결혼 전부터 이미 시댁에 예쁨 받고 있다는 게 좋았어요. 그러니 제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보다 예비 시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 갔죠. 남친은 자신의 부모님과 잘 지내주는 제게 고마워했어요. 그러나 제 부모님은 딸이 시집을 가면 출가 외인이라는데
시집 가기도 전부터 그런 것 같다며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제 부모의 마음을 뒷전으로 한 채 시간은 빠르게도 흘렀어요.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위해 상견례 날짜를 잡기 위해 예비시댁을 찾아갔고, 예비시모는 제 부모님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며 그제야 우리 부모님에 대해 물었어요. 네가 너무 마음에 들어 이제야 물어보네. 사돈댁 직업은 어떻게 되니? 무슨 일 하셔? 저희 부모님은 환경미화원이세요. 아, 환경미화원? 두 분 다 말이야? 예비시모는 제 부모의 직업을 듣고는 적잖게 당황해서는 말까지 더듬으며 재차 확인하더군요. 제 부모 모두 같은 직종이라는 말을 듣고는 갑자기 바쁜 일이라도 생긴 것처럼 저를 급히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그 후부터 묘하게 예비시모의 태도가 바뀌었죠. 전보다 연락도 뜸하고 만남도 갖지 않으려 했어요. 정확히는 저와 함께하는 시간을 불편해하는 듯 느껴졌죠. 하루는 제가 예비시댁에 들르게 되었어요. 평소라면 제가 찾아뵙는다고 하면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던 예비시모였는데 그날은 저더러 유명 초밥집에 가 포장을 해오라더군요. 그때까진 개의치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집으로 돌아갈 때였어요. 저녁으로 먹고 나온 쓰레기며 다른 쓰레기까지 바리바리 챙겨 나오더니 불쑥 제게 내미는 겁니다. 예, 네가 좀 나가는 김에 좀 가지고 나가렴. 네가 먹은 거 네가 치우는 셈 치는 거니 불만 없지? 아, 네,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 네 부모가 환경미화원이니까 너도 쓰레기는 잘 치우겠지. 저는 부모님 직업 운운하며 말하는데 기분이 팍 상했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받아들려던 손을 내렸죠. 그러자 예비시모는 빨리 받으라는 듯 쓰레기를 살짝 흔들더군요. 저는 그런 모습조차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한마디 쏘았어요. 제 부모님 직업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님은 그럼 환경미화원이 아니라서 쓰레기를 잘 못 버리시나요? 어머, 예, 너 무슨 말이 그러니? 부모가 환경에 대한 생각이 남다를 테니 교육을 잘 받았을 거란 의미였던 것뿐인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고 그래? 어머님, 죄송하지만 쓰레기는 어머님께서 버리시는 게 좋겠어요. 정시키고 싶으시면 오빠에게 부탁하시고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우악스럽게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차마 말꼬리를 잡을 순 없어 제 손으로 버려두지 않는 걸로 넘어갔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자존심이 덜 상할 것 같아서요. 그 뒤로 저는 예비시댁에 가는 게 조금 껄끄럽게 느껴졌어요. 제 부모의 직업을 알게 된 후로 확연히 달라진 태도가 느껴질 때 애써 외면하게 되는 것도 싫었고요. 그러다 상견례를 한 달쯤 앞두고 예비시모와 큰 말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친이 제게 예비 시부모님이 상견례 때 신고 갈 구두가 마땅치 않다고 했어요. 관계도 정 같지 않고 또 그런 말을 듣고 모른 척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선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준비한 신발을 봤더니 비웃음을 띠고는 작게 수근거렸어요. 신발 선물의 의미가 도망이란 걸 알라나 몰라. 지금 우리더러 도망치라는 건가?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혼잣말이 튀어나왔네. 예비 시모의 말이 또렷이 들리지 않아 재차 물었지만 예비 시모는 혼잣말이라며 얼버무렸어요. 저는 마음에 걸렸지만 표현하기엔 서로 불편할 것 같아 참았죠. 그 탓에 잠깐 어색해진 틈을 타 예비 시모는 남친더러 잠깐 방으로 와보라며 불렀어요. 아직 예비 시부와는 단둘이 마주할 때 마냥 편하진 않아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는 핑계로 일어났는데 안방을 지나다 예비 시모와 남친의 대화를 듣고 말았습니다. 너 정말 다영이랑 결혼까지 할 생각이니? 물을 생각이 전혀 없는 거야? 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엄마? 다영이만 보고 이 결혼 밀어붙이라며. 이제 와서 그건 왜 묻는 건데?
아유, 그러게 말이다. 왜 걔네 부모는 많고 많은 직업 중에 하필이면 환경미화원이라니? 좀 폼나는 직업이었으면 얼마나 좋냔 말이야. 왜? 엄마도 평범하게 식당 운영하잖아. 뭐가 마음에 걸려 이러는데? 얘는 비교할 걸로 비교를 해야지. 남이 버린 쓰레기는 주워가는 직업이랑 비교하면 되니? 생각만 해도 더럽고 냄새 나잖아. 저는 마지막 말을 듣고는 부하가 치밀었어요. 그 탓에 방문까지 벌컥 열고 들어가서는 화를 쏟아냈네요.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오빠는 지금 저 얘기가 뭐라고 듣고 있는 건데? 얘가 너 지금 우리 얘기 엿들었니? 제 부모 뒷말을 하고 싶으셨으면 문을 꼭 걸어 잠그고 하시던가요. 일부러 저 들으라고 빼꼼히 열어놓고 이런 주접 같은 대화나 하고 계시던 거 아니세요? 소다영, 너 지금 주접 같다고 했어? 말 가려해. 가족들 사이라고 다 받아주고 이해할 줄 알아? 가족들 사이가 내 부모 직업 운운하며 뒤에서 결혼을 하니 많이 이런 대화를 해? 어머님, 제 부모님은 더럽고 냄새나는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청결하게 관리해주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아시겠어요? 야, 서다영, 너 정말? 내 이름 입에 담지도 마. 어머님, 그동안 눈치 없이 결혼 준비를 이어가 죄송하네요. 그냥 어머님 수순에 맞는 처가 다시 알아보세요. 내 결혼 때문에 내 부모가 모욕당하는 것이 너무도 속상해 치민 분노가 누그러지지 않았어요. 더 말씨름했다가는 일이라도 치를까봐 그 길로 예비시댁을 나왔네요. 그렇게 일주일을 꼬박 남친의 연락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집 앞으로 남친이 찾아왔을 때마저 만나주지 않았고요. 그런데 남친만 무시해서 될 게 아니었더군요. 제가 가진 약사라는 직업이 예비 시모에게는 놓치기 아까운 패였던 건지 예비 시모가 직접 나서서 저와 대면하겠다고 찾아왔어요. 그것도 제가 근무하고 있는 약국으로 말이죠. 약국이 그렇게 크지는 않네. 하긴 동네 병원 뒤치다거리나 하는 게 약국인데 커봤자지. 어머님께서 여기까진 무슨 일이세요? 뻔뻔하기는 정말 몰라 묻는 거니? 예비 시모의 어투에서 한바탕 소란이겠구나 직감할 수 있었어요. 불행 중 다행인 건 약국의 주인이자 대표 약사인 사장님이 쉬는 날이라 밉보일 일은 덜했다는 거였죠. 거기다 갑자기 손님이 몰려 예비 시모를 응대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신경이 쓰여 절로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런 제 속을 알 리 없는 예비 시모는 역시나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이라도 한다고 느꼈는지 손님이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게 말을 걸어댔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짜증나는데 왜 왔냐고 묻는 거 말고 나는 채도 안 해? 어머님, 죄송하지만 지금 손님이 계시니 저와 대화가 필요해 오신 거라면 조금 기다려주세요. 뭐야? 지금 나더러 기다리라고 했어? 넌 뭐가 우선인 줄도 모르니? 아니면 대놓고 날 무시하려고 작정을 한 거야? 너 그 난리를 치고 가더니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냐? 예비 시모는 내 말을 곡해하며 얼굴을 팍 구겼어요. 저는 터질 것 같은 감정을 누르며 손님의 약을 지어야 해 조제실로 들어가야 하니 기다려달라 부탁드린 거라고 차근히 설명한 뒤 카운터 자리를 잠시 비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는 그것조차 못마땅한지 어찌나 꿍얼꿍얼댔는지 몰라요. 예비 시모 옆에 앉아있던 손님이 약을 타가실 때 오늘따라 유독 소란스럽다며 불편한 기색이 내비쳤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애써 삼키며 약국까지 찾아온 이유에 대해 물었어요. 제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뭔가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오신 건데요. 너야말로 그렇게 가버리고 나서 어떻게 내 아들을 그렇게도 모질게 무시를 해대니? 막말로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뭘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제 부모님 직업을 무시하는 거요? 상대편 부모의 직업을 살피고 고민해보는 건 너무도 당연한 수순일 뿐이야. 네가 정말 결혼하길 원한다면 나를 설득하려 했어야지. 그렇게 화를 내고 휘인하니 가면 되겠니? 넌
네 부모가 그딴 식으로 행동하라고 가르치디? 제 부모님의 직업이 결혼에 큰 걸림돌인 것처럼 말하는 그날이 떠올라 다시 우라가 치밀었어요. 거기다 제 행실을 지적하며 제가 큰 잘못이라도 한 듯 저를 나무라는 게 기가 찼어요. 결국 저는 욱하는 마음에 손님 없는 틈을 타 목소리를 높였네요. 제 행실이 어떤 게 잘못됐다는 건지 전 모르겠네요. 자기 부모 흉을 보는 사람 앞에서 속 좋게 웃는 사람도 있나요? 반대로 제 부모님께서 어머님이 식당 운영하신 걸 그깟 동네 장사나 한다며 업신여기면 참으실 수 있겠어요? 동네 장사? 너 지금 말 다 했니? 버르장머리하고는 네 부모 직업 마냥 너도 그렇게 싼티 내고 다니는 애였니? 응? 마음대로 생각하시고 그만 돌아가세요. 이 일로 더는 가타부타 하고 싶지도 않으니까요. 야, 너 정말 내가 우습냐? 나 네 시험이 될 사람이야. 내 앞에서 굽신거려도 모자랄 판에 뭐라고? 언성을 높이며 노발대발하는 예비 시모에게 돌아가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아무 대꾸하지 않았어요. 더 상대하고 싶지 않았다는 말이 맞겠죠. 그런데 그 타이밍에 손님이 약국 안으로 들어왔고 예비 시모는 뭐가 그리 분한지 손님에게까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더군요. 내가 저 약사 시모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나랑 내 아들 앞에서 며칠 전에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고 문을 박차고 나가는 겁니다. 오죽하면 내가 이렇게 일하는 곳까지 찾아왔겠어요. 결혼하면 이 드센 것한테 나나 내 아들이 잡아먹히는 거 아닌가 싶다니까요. 저 요망한 것을 내가 품어줄래도 저렇게 나를 세우니. 아, 그러시구나. 그런 대화가 오갈 때 손님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비 시모는 오는 손님마다 붙잡고는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제 험담까지 얹더군요.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당장 돌아가라 등 떠밀었어요. 그러자 예비 시모는 내게 버럭 소리치며 성을 부렸죠. 이것이 정말 대화 좀 하자고 나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어떻게 이리 매정하게 사람을 쫓아? 내가 너한테 이런 대우나 받자고 여기까지 찾아온 줄 알아? 아, 제가 일 끝나면 곧장 연락 드릴게요. 지금은 근무 중이니 사적으로 시간 낼 수 없으니까요. 저는 사적으로 시간을 빼 대우해 줄 수 없는 상황임을 차근히 설명하며 예비 시모를 진정시키려고 해보았어요. 하지만 예비 시모는 이미 기분이 상한 상태라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상대하고 싶지 않아 일 핑계를 댄다고 생각했죠. 네, 완전 틀린 생각은 아니었어요. 이를 그르치는 상황을 더 이어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예비 시모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고 제가 말을 얹을수록 더 흥분해서는 제게 삿대질까지 하며 다시는 안 볼 사이처럼 제게 난리쳤어요. 그 바람에 약국에 들렀던 손님들은 다 나가버렸고요. 예비 시모는 카운터까지 들어와 저를 끌어내더니 제 가운을 잡아주고는 마구 흔들어댔어요. 때마침 위층에 있는 병원 식구들이 지나가지 않았더라면 정말 예비 시모에게 머리채라도 잡혔을지 모를 일이었어요. 예비 시모의 손에 나붓기는 중에 건물과 연결된 약국 후문으로 병원 식구들이 지나간 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예비 시모의 소나기에서 잠시 벗어나게 되었을 때 제게 괜찮냐고 물으며 살피는 남자의사의 모습에 예비 시모는 더 눈이 돌았고 결국 정신 나간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제 머리채를 낚아챘어요. 네가 내 아들과 연락 안 하는 동안 내 아들 놔두고 저놈한테 꼬리쳤다 이거지? 이런 불려우 같은 것. 이러니 상대를 하려면 그 집안을 보라고 하지. 이 난잡하고 천박한 년. 네 부모는 남이 버린 쓰레기나 주울 게 아니라 너를 주워다 처분했어야 했어.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제발 이것 좀 놓고 말씀하세요. 오해예요. 오해라고요. 아주머니, 그런 것 아니니까 고정하시고 약사님과 대화로 풀어가세요.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서로에게 좋지 않습니다. 저는 괜한 소문으로 의사에게 피해를 끼칠까 염려되어
급히 예비시모에게 아니라고 소리쳤어요. 의사분도 자신으로 인해 오해가 깊어진 듯 했는지 예비시모를 말렸어요. 하지만 예비시모는 이미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확신했는지 그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의사 양반, 2년 부모가 환경미화원인 건 알고 만나나? 주제도 모르는 것이 꼬여낸다고 껌뻑 넘어간 거지? 끼리끼리 만나야 잘 산다는 말이 꼭 맞다 싶네. 네 집안과 우리 집안이 가족이 되는 게 가당키나 하니? 약사인 것 하나 믿고 볼품없는 집안 들이미는 뻔뻔한 것. 이참에 내 아들과 제대로 정리해. 깨끗이 끝내. 병원 식구들이 모두부터 예비 시모와 저를 간신히 떨쳐냈어요. 예비 시모의 손에는 제 머리카락이 한 움큼 쥐어 있더군요. 저는 창피함이 밀려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걸 꾹 참았어요. 병원 식구들에게는 도와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한 뒤 돌려보냈어요. 그러고는 어깨까지 들썩이며 숨을 몰아쉬며 연신 저를 죽일 듯 노려보는 예비 시모를 마주했죠. 네, 그런 걱정일랑 마세요. 저도 더는 싫네요. 어머님 아니, 아줌마 말대로 티끌만큼도 남김없이 깨끗이 관계 정리할 테니까요. 참, 기가 막혀서. 약사도 사자 직업이라고 여태 대접해줬더니 끝까지 기어오르는 것 좀 봐. 다시는 내 아들과 얽히지 마라. 내 눈에 띄었다간 그땐 머리채 정도로 안 끝날 줄 알아. 예비시모는 그렇게 엄포를 놓고는 돌아갔어요. 저는 그날 남친에게 다 끝났으니 다신 보지 말자고 했어요. 그러나 저와 전 예비시모가 대치했던 일에 대해 전혀 모르는 건지 제게 왜 이러는 거냐며 헤어질 수 없다고 제게 끈질기게도 연락을 하더군요. 소영아, 왜 자꾸 다 끝났다는 건데? 이제 상견례가 코앞인데 도대체 왜 그래? 우리 오늘 만나서 이야기해. 제발 좀 나 좀 만나주라, 응? 제 퇴근 시간에 맞춰 약국 앞으로 오겠다는 걸 간신히 말린 뒤 제 집 근처에서 전 남친을 만났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인간과 정리할 게 남았더라고요. 소영아, 나는 못 헤어져. 우리가 헤어질 이유가 없잖아. 모진 풍파도 나만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다며. 그 말들은 진심이 아니라 하얀 거짓말. 뭐 그런 거였어? 그래, 내가 그런 말도 했었지. 그런데 오빠가 내겐 풍파고 오빠네 가족이 풍랑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저번 일은 그냥 엄마가 마음이 복잡해서 했던 말. 대단한 가족이네 정말. 오빠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만났으니 하는 말인데 상견례 장소로 예약했던 한정식집 오빠 이름으로 예약했으니 알아서 처리해. 소다영, 너 정말? 그리고 오빠, 네 부모한테 선물했던 신발값 상견례 할 일 없어졌으니까 그거 당장 물어줄래? 내 부모 멸시하는 인간들 좋은 일 하고 싶지 않거든 나. 어떻게 사람이 선물이라고 줬다가 다시 뺐냐고 째째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무당한 대우까지 받고도 그거 받고 떨어지라는 식으로 넘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거기다 제가 전 예비 시부모에게 선물한 그 신발은 명품까진 아니더라도 누구나 알 법한 브랜드 제품으로 카드 할부까지 해 사들인 거였으니 당연히 돌려받아야 마땅한 것 아닌가요? 상견례를 이유로 전 남친이 제 부모님께 해준 거라곤 흉보는 전 예비 시모에게 왜 그러느냐 말한 게 전부이니 말입니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전 남친의 얼굴은 터질 것처럼 울그락불그락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모습이 가짱게 느껴졌어요. 자기 부모로 인해 어그러진 결혼이라는 걸 여전히 모른다는 게 한심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비 시모가 약국까지 찾아와 난동 부리고 손님 앞에서 날 꽃뱀 취급까지 했다는 사실을 다 말했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던가요? 전 남친은 자신의 엄마가 그럴 리 없다더군요. 우리 엄마가 그런 짓을 했을 리 없잖아. 나랑 헤어지고 싶어서 말까지 지어내는 거야 지금? 참나, 내가 뭐 하러. 마음대로 생각해. 끝내는 마당에 내 말을 믿든 말든 그게 무슨 의미야? 끝내다니, 누구 마음대로? 지금 내가 직접 확인할 테니까 딱 기다려.
전 남친은 직접 전 예비 시모에게 사실 확인을 한다며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고 어찌나 목소리가 쩌렁쩌렁한지 전화기 밖으로 말소리가 다 새어나왔어요. 엄마, 혹시 다영이 약국에 찾아갔었어?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았니? 설마 그걸 고세 너한테 일러 바쳤니? 엄마가 왜 다영이 일하는 곳을 가? 가서 뭐라고 했는데? 뭘 어쨌길래 나더러 헤어지자는 거냐고? 에, 얘가? 너 지금 엄마한테 큰 소리 치는 거야? 어쩌다 내 아들이 이렇게 나리선애로 바뀌었어? 그 요망한 것. 남자 구슬리는 능력도 가지가지네. 걔랑은 깔끔히 헤어져. 불려시도 그런 불려시가 없더라. 헤어지라니 엄마까지 왜 이래? 내가 진짜 엄마 때문에. 됐어, 끊어. 전 남친은 통화를 마친 뒤 죄인이라도 된 양 억울하고 불쌍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의 엄마가 어떤 행동을 했을지 자기도 짐작이 갔던 거겠죠. 저는 제 말이 사실임이 증명되었으니 더 할 말도 없다며 전 남친을 뒤로 한 채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무슨 할 말이 여전히 많은 건지 저를 붙들고는 언제 화를 내냐는 듯 제게 고개를 조아리며 미안하다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며 빌더라고요. 미안해, 다영아.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우리 엄마가 한 말은 그냥 잊어. 앞으로 다시는 엄마가 그러지 못하도록 할게. 그러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응, 안 그래도 그럴 참이야. 헤어지는 마당에 뭐하러 전전긍긍하겠어? 영양가 없는 언행이 나한테 무슨 의미라고. 우리 부모님 직업 운운할 때 진작 정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쉬울 뿐이야. 다영아, 그건 엄마한테 책 잡히기 싫어서 그랬어. 내 본심을 엄마가 알면 어떻게 될지 상상이 안 돼서. 나 아직 너 사랑해. 아니, 나는 너라서 결혼하고 싶었다고. 전 남친은 엄마한테 책 잡히는 게 싫어 저를 향한 마음이 크다는 걸 숨기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예비 시모가 결혼을 종용하는 걸 따르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그런 대화를 주고받았던 거라고요. 사실 돌아보면 연애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하는 미래를 그리던 쪽은 제가 아니라 늘 전 남친이었어요. 거기다 자신의 가족들과 보낼 때와 단둘이 시간을 보낼 때 저를 대하는 태도도 사뭇 달랐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이미 못 볼 꼴까지 다 본 마당에 저를 향한 전 남친의 마음이 다 무슨 소용인가요? 더 이상 구구절절 애원하는 소리를 더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난 오빠라서 이 결혼 깨는 거야. 계산적인 부모를 둔 것도 모자라 그걸 닮아 결혼을 계산하는 오빠라서 말이야. 내 부모님이 반대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네. 그렇게 구질구질한 이별을 한 후에도 전 남친은 장장 1년 동안 두어 달에 한 번씩 찾아와서는 평생 연애만 해야 한다며 그것만도 좋다며 다시 시작하자고 그렇게도 매달렸어요. 하지만 그런 전 남친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가족들 앞에서 얼마나 시름시름 앓는 척을 했는지 헤어진 지 6개월쯤 지났을 무렵 그 망할 아줌마가 또 저를 찾아와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야, 너 내 아들을 어떻게 꼬셨길래 널 못 잊었다는 멍청한 소리나 하게 만들어? 그걸 왜 저한테 와서 물어요? 저도 아줌마 아들 때문에 골치 아프거든요. 못 찾아오게 단속이나 좀 잘해보던가. 뭐야? 이 요망한 하필이면 볼품없는 부모를 둔 너와 연애하는 바람에 너 같은 것을 닮아버려서 이 모양이 이 꼴이 난 거 아니야? 애초에 너랑 엮이지만 않았어도 이미 우리 수준에 맞는 며느리를 맞았을 텐데. 이 독약 같은 것, 이 징글맞은 것. 한참을 제게 모욕해대는 전 예비 시모를 두고 저는 전 남친에게 곧장 문자 한 통을 남겼습니다. 쇼하는 게 너로는 모자라디? 좋은 말 할 때 네 엄마 내 앞에서 치워. 그러는 사이 자신의 말을 듣는 신용도 하지 않는다고 얼굴에 핏대까지 세우고는 삿대질에 대며 노발대발했어요. 이 쌍스러운 것이 지금 내가 말하는데 너 뭐하니? 지금 날 마구 지저대는 개 취급이라도 하는 거야 뭐야? 잘 아시네요. 너무 시끄러워서 참을 수가 있어야죠.
곧 아줌마 아들 올 테니까 사이좋게 손잡고 돌아가시던가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줌마의 전화벨이 울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쏜살같이 전남친이 연락을 한 것이었죠. 핸드폰에 뜬 화면을 보고는 아연실색해서는 저를 한번 노려보고는 황급히 자리를 뜨더라고요. 다행히 전남친이 그 이후 제 눈에 띄는 일도 없어졌고요. 그렇게 우리의 진절머리 나는 인연이 끝났다고 여기며 살았어요. 얽히고 설켰던 그때가 다 꿈인 것처럼 느낄 정도로 평안하게 말입니다. 저는 그 후 참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일자리를 옮겼고 또 진정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어떤 사람이기에 파혼하고 2년 만에 결혼했나 싶으실 거예요. 전 예비시모가 제가 일하는 약국에 찾아와 난동 피울 때 싸움을 말려주던 남자 의사 기억하시나요? 네, 바로 그 사람이 저의 남편이랍니다. 전 남친과 관계 정리 후 마음 따뜻한 그 사람이 저를 참 살뜰히도 챙겨주었죠. 전 남친과 그의 가족들과는 달리 제 남편은 의사임에도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뿐일까요? 제 부모님의 직업을 훌륭하다 인정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주는 멋진 사람이죠. 이러니 제가 반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길지 않은 연애 기간에도 불구하고 저와 제 남편은 하늘이 정해준 운명의 실처럼 서로를 당겼고 그렇게 부부가 되었어요. 우리 부부는 대출도 없이 40평대 신축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정했어요. 그곳에서 깨가 쏟아지는 신혼을 보냈죠. 그렇게 행복한 날들을 보낸 지 넉 달쯤 됐을까요? 낯익은 한 나이든 여자가 엘리베이터를 열심히도 닫고 있더군요. 거울에 비친 그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 여자는 저를 보고는 얼굴색이 파랗게 질렸을 정도였고요. 저와 만으로 2년 만에 마주치게 된 그 여자는 저와 하마터면 가족으로 지저분하게도 얽힐 뻔한 전 남친 엄마였어요. 아줌마가 여긴 어떻게... 너, 네가 여긴 왜 있니? 이런 좋은 아파트에 무슨 볼일이 있다고 발을 다들여? 설마 그 천박한 재주로 나이 많고 돈 많은 남자라도 물었냐? 정말 여전하시네요. 천박한 건 제가 아니라 아줌마 입인 것 같은데요. 후회할 일 겪고 싶지 않으면 말 조심하세요. 네가 뭔데 말 조심을 하란 말아야? 지저분하고 난잡한 것, 천하디 천한 더러운 것, 쓰레기 처리나 하는 부모를 뒀는데 뭘 배웠겠어? 그렇지? 쓰레기집만 배워서는 사람 등쳐먹는 꼬라지하고는. 전 예비시모는 변함없이 저와 제 부모님을 모욕하더군요. 제가 무슨 몸을 함부로 굴리는 사람처럼 표현하며 말입니다. 이런 금 높은 아파트에 존벌레 같은 네가 웬 말이니? 이곳엔 양심껏 발도 들이지 마. 집값 떨어질라. 브이, 브이. 저를 벌레 취급까지 하는 전 예비시모의 태도가 기가 찼습니다. 누가 보면 자기가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인 줄 알겠더라니까요. 저는 그런 전 예비시모에게 여유롭게 웃어 보이며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명함 2장을 내밀었네요. 재밌네요. 그 걸레나 내려놓고 말하세요. 우리 아파트 청소하다 결리고 쑤시면 들르세요. 제 남편이 능력 좋은 의사라 정말 잘 보거든요. 뭐야? 니까짓 게 무슨 능력으로 의사랑 결혼을 해? 궁하디 궁한 집안 뭐 볼 게 있다고. 나이든 노땅이나 꼬셔서 팔자 펴보려고 발악을 하는구나. 추잡하게 살지 마렴. 보기 안쓰럽게 왜 그러니? 그 아줌마는 어떤 멀쩡한 의사가 저와 결혼하겠냐며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닌지 잘 알아보라는 말까지 하며 무시란 무시는 다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어요. 뭐가 그리 기분 좋은지 엉덩이까지 살랑살랑 흔들며 가더군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고도 정말 제가 멀끔한 의사와 결혼이라도 한 건지 확인하고 싶었던가 봐요. 며칠 뒤 정말 제 남편의 병원에 찾아온 겁니다. 결혼하면서 남편이 병원을 옮겼는데 그때 제가 남편의 병원 바로 옆으로 제 이름을 건 약국을 차리게 되었어요. 그렇기에
남편의 병원에 들른 사람들을 한눈에 볼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등장이 그렇게 유난스러울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많은 환자가 있는 것도 본체만치 하고는 무례하게 진료실의 문을 벌컥 열며 제 남편의 얼굴을 확인했어요. 그러더니 불그락 푸르락해진 얼굴을 해서는 제 약국으로 왔고 곧 저에게 죽일 것처럼 달려들며 행패를 부렸어요. 이 쳐 죽어도 시원찮을 거사.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뒤에서 호박씨 까며 내 아들과 저울질을 해댔던 거야? 저놈, 그때 그놈 맞지? 응? 어쩐지 널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라니. 어머? 제가 무슨 저울질을 해요. 아니, 저울질할 것도 못 되는데 주제를 모르시네요. 이것이 그때 우릴 뜯어말린 그 의사놈인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꼬리친 거 아니라고 그렇게 잡아떼더니 어디서 분수에 맞지도 않은 고고한 척은 해대며 사람을 농락해?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세요. 분수에 맞지도 않은 아줌마들 만났다가 내 인생 종칠 뻔한 거잖아. 그리고 이 인연을 만들어준 건 다름 아닌 아줌마예요. 아줌마 덕에 내가 찌질한 당신 아들하고 파혼하고 내 분에 꼭 맞는 남자 만날 수 있었던 거거든. 너 지금 내 아들더러 뭐? 찌질? 야, 너 이제 눈에 뵈는 거 없다 이거야? 그런 말을 짓거리고도 내가 가만히 둘 줄 알아? 가만히 안 두면 어쩔 건데. 약이라도 사서 갈 거 아니면 그만 나가줄래요? CCTV에 당신이 하는 행동 전부 녹화 중이니까 더 깽판 쳐서 영업 방해로 신고당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말이에요. 얼굴이 새빨개진 아줌마가 약사가 손님한테 협박이나 한다며 무서워서 못 오겠다고 쇼까지 해댔어요. 그러고는 제게 나직이 두고 보자는 말을 남기곤 돌아갔죠. 하지만 사람의 천성이 시간 좀 지났다고 변하나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보니 집 현관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어요. 구정물 범벅에 모욕적인 말들까지 적혀 있었어요. 저는 곧장 관리소로 가서 상황을 설명한 뒤 CCTV를 확인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 예비시모가 난장판을 쳐놓은 것이었어요. 제가 멀끔한 의사와 결혼한 것도 배가 아픈데 자신을 모욕하고 깔봤으니 얌전히 넘어갈 수 없었던 거죠. 평생 살면서 그런 못된 성정을 가진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도 다음날 출근길, 우리 집을 그 꼴로 만든 인간과 딱 마주친 겁니다. 무슨 억하심정이 있길래 그런 치졸한 짓까지 한 거죠? 치졸한 짓? 내가? 무슨 말인지 난 전혀 모르겠는데. 괜한 사람 붙잡고 시비 걸지 마렴. 마주치지 않게 좀 사라져주면 더 좋고 말이야. 아줌마가 사라져야지. 고작 그런 복수나 하자고 청소부로 일하는 거예요? 진짜 그 엄마의 그 아들이야. 그쵸? 야, 너 말 다 했어? 내가 무슨 집을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아침 대바람부터 이렇게 생사람을 잡아? 진짜 몰라 물어요? 이러고도 여기서 더 붙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림도 없지. 저는 이 말을 뒤로 곧장 관리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전화 연결이 되었고 저는 바로 스피커로 바꾸어 통화 내용을 보란 듯이 들려주었습니다. 어제 불편사항 접수한 703호입니다. CCTV로 확인한 그분 오늘 출근을 하셨네요. 저랑 딱 마주쳤는데 여긴 일 처리를 이따위로 합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근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이라 규율에 대해 조금 무지하셔서 잦은 실수가 있더라도 넘어가 주었던 게 화근이 된 것 같아요. 당장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죄송합니다. 규율을 모르는 사람을 쓰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저 이거 그냥 못 넘어가요. 제대로 배상하라고 전달해 주시고 다시는 볼 일 없도록 당장 잘라주세요. 아시겠어요? 전 예비시모는 그제야 자신의 처지를 알게 되었어요. 자신이 사는 입주민인 척 고개 쳐들고 저를 깔볼 땐 언제고 잘리는 것만은 막아달라며 애원하기 시작했죠. 날 자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너무 속상한 마음에 경솔하게 행동한 것 사과하마. 관리소에 다시 말 좀 잘해주면 안 되겠니? 다영아,
우리 예정이 있는데 이리 모질게 할 필요 없잖니. 제가 왜요? 예정 들먹일 정도로 각별한 적도 없잖아요. 그런 서운한 말이 어딨어. 가족으로 묶일 뻔한 사이잖아. 내가 운영하던 식당 망하고 남은 건 빚뿐이야. 여기만큼 페이가 좋은 곳도 없는데 잘리면 나는 버틸 재간이 없어.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이번만 넘어가주면 안 될까? 그러게, 배포도 없으면서 왜 그러셨어요? 이미 저질러 놓은 걸 되돌릴 수 없잖아요? 당신이 코푼 휴지는 당신이 치워야지. 그동안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 앞에 프랜차이즈가 들어와 망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빚을 갚는 것에 평생을 쏟아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런 이유로 꼭 지켜야 할 자리였다면 심사숙고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거잖아요. 그 알량한 자존심은 어디로 갔는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며 제 바짓가랑이까지 붙들고 용서해달라고 끈질기게도 매달렸어요. 몇 날 며칠을 제 집 앞에 와서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현관문과 복도가 번쩍 빛이 날 정도로 쓸고 닦아댔어요. 그러면서 꼬박꼬박 사죄의 메모까지 남겼죠. 하지만 저는 그런 아줌마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후 절대 안 된다던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나 봐요. 그렇게 내쳐진 후에도 며칠을 제게 찾아와 애걸복걸을 했어요. 그러면 안 됐는데 내가 미련하게도 일을 저지르고 알게 되었단다. 다영아, 미안하다. 다시 일하게만 해주면 내가 뭐든 하마.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테니 좀 도와주렴. 저더러 집안 수준 운운하며 싫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와 그런 제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꼴이라니. 아줌마가 봐도 참 황당하지 않아요? 아줌마 사정이야 어떻게 됐든 그건 제 알 바 아니잖아요. 아들 자존심까지 어그러뜨리고 망신 주고 싶은 거 아니면 작작하세요. 아니면 당신이 나한테 해코지했던 증거 영상들 당신 가족들에게 폭로하는 건 물론이고 법정에서까지 마주하게 될 줄 알아요? 이렇게까지 모질게 하고 나서야 더는 절 찾아오지 않았어요. 자신이 망한 것만으로도 가족들에게 짐이 되었는데 더 큰 짐을 안겨줄 수는 없었던 거죠. 그 후로 한참 후에 집으로 우편이 하나 왔어요. 그 우편에는 자신이 잃은 일자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었지만 예정을 생각해 봐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네, 그렇게 봐달라며 빌던 게 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끝까지 그 알량하고 볼품없는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던 듯해요. 저는 그 우편을 사정없이 찢은 후 쓰레기통에 버렸네요. 운명이라는 게 그리고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이어질 사람은 우연으로라도 만남을 이어가게 되고 어그러질 관계는 어떻게 얽혀도 모진 끝을 맞이하게 되니 말입니다. 전 남친이 제 운명이라 믿었던 그 시절이 실은 진정한 운명인 지금의 제 남편을 만나기 위한 시련이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저는 예나 지금이나 미운 마음을 간직하진 않습니다. 다만 저를 미워하는 그 사람들이 마음을 비우고 자신의 인생에 집중하여 잘 살길 바랄 뿐이에요.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다 가기엔 삶이 너무 가엾잖아요. 참, 환경미화원이신 제 부모님은 여전히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계셔요. 제 남편은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살뜰히도 챙기고요. 온전히 저와 제 가족에게 열심을 다하며 사는 지금, 저의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도 탄탄대로이지 않을까 늘 생각해요. 제 남편과 함께라면 어떤 역경도 잘 이겨낼 자신이 있거든요. 이런 마음 덕일까요? 저는 임신 4개월 차에 임산부가 되었답니다. 부디 이 행복이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이만 사연 마칩니다. 제 긴 사연을 들어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립니다.